넌 가진 게 없으니 걱정도 없겠다.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해서 입고 다니니? 네 남편이나 너나 구질구질 산다 참.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순간들,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거야.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 굴욕의 기억. 박미숙 씨, 5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지금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해숙 F&B의 하와이 지점 오픈을 위한 출장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팀장, 박미숙.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수술비만 1,000만 원. 치료비는 계속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미숙 씨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절박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민유미였습니다. 유미는 SNS에 늘 화려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부자 남편을 만나 잘 산다는 소문이었죠. 얘한테 부탁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주위에 부탁할 사람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유미야, 오랜만이야. 나 미숙이야. 박미숙이 누구더라? 처음엔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더라고요. 얘가 나를 기억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만큼 사연도 많았고 추억 아닌 추억도 많은 사이였습니다. 아, 그 박미숙. 우리 반 반장 박미숙이 혼자 제일 잘난 그 박미숙이라고? 유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미숙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유미야, 미안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그래, 그 정도야 뭐. 내일 카페에서 보자. 2시쯤 어때? 미숙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유미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미숙 씨는 1시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유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커피를 5잔이나 시켰습니다. 알바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4시, 5시가 지났습니다. 그제야 민유미가 나타났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가방을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미안. 깜박했네. 내일 봤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유미는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100만 원이라고 했지?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는 돈을 세는 척하다가 갑자기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대. 요즘 투자한 게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대. 미숙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너 진짜 급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빌려보지 그래? 100만 원도 못 구해? 유미는 돈 뭉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우리 강아지 간식 사려 했던 20만 원은 있는데 그거라도 빌려줄까? 미안, 난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그러고선 5만 원짜리 4장을 테이블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강아지 간식값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난 벌써 20만 원을 갚으라 그러면 어쩌지 걱정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수가 동창 모임 있는데 나올래?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지 않아? 미숙 씨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계속 조르는 바람에 결국 나가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나름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다른 동창들은 화려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유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박미수가 왔네. 얘들아, 저기 봐. 모두가 미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야, 박미숙.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너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까지 했잖아. 근데 지금 뭐 해? 미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오, 식당 운영하는구나? 그러자 유미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사장님 설거지 하는 거야, 설거지. 그리고 우리 미숙이는 투잡이야 훌륭한 청소부도 되셨거든. 20만 원 빌릴 때 제 어려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유미는 그 얘길 여기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지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날 무시하더니, 찌찌. 다른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유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들었는데 내 남편 도둑질했다며? 회사 돈 빼돌렸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남편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억울하게 잘렸던 겁니다. 하지만 유미는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조사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아. 경찰 조사도 받았다며? 미숙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동창과 지인 어느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연락도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빌린 돈 20만 원 눈앞에 던져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보기 싫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저 남편을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엔 청소, 낮에는 설거지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엔 전단지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미숙 씨, 우리 거래처 회사에서 사람 찾는데요. 해숙 F&B라고 요즘 뜨는 식품 회사예요. 미숙 씨 김치맛 대단한 거 다들 알잖아요. 한번 지원해 보세요.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전했습니다.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정혜숙 대표가 미숙 씨를 뽑았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성실함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미숙 씨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김치 생산 라인을 준비했고, 밤에는 김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모를 수십 번 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째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숙 씨의 김치가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후속으로 된장과 고추장도 데이트를 쳤습니다. 해외 수출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고 졸업 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한 후 이런 인생은 포기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현재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던 미숙 씨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는 너한테 복수하는 것보다 남편 병간호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어. 하지만 유미야, 난 그 모든 모욕은 하나도 잊지 않았어. 2부 극적인 재회. 비행기를 타기 전 미숙 씨는 공항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죠.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미숙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는 여자. 민유미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유미가 갑자기 닦던 것을 멈추고 세면대 위에 놓인 태블릿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죠. 미숙 씨가 잠시 손을 씻으려고 놔둔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해숙 F&B 박미숙 팀장, 하와이 지점 성공적 오픈 예정. 세계인의 입맛 홀린 대박 상품 출시, 입지 전적 인물.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전현이 어떻게? 유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미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란 유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숙 씨도 유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민유미. 유미의 몸이 굳었습니다. 남의 걸 뭘 그렇게 훔쳐보니? 미수가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 씨는 태블릿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복장이 왜 이래? 혹시 여기 청소하는 중이었니? 3년 전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청소부 됐다고 했던 거? 유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넌 훌륭한 청소부 말고 뭐로 불러줘야 할까? 바로 3년 전 유미가 미숙에게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수가 나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다른 여자 생겼대. 젊은 여자. 아니 사실은 본부인이 있었대. 내가 바람 상대였어. 어쩐지 혼인신고도 안 해주고 하더니만 재산도 내 건 한 푼도 없어.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야. 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일도 겨우겨우 새벽부터 청소하고 걸레 빨고 하루 종일 여기도 일 못한다고 이번 주까지만 하래. 내가 이런 걸 해봤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뿐이야. 미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3년 전 당한 모욕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3부 차가운 자비. 유미야, 우리 회사 알지? 저 뉴스 기사에 난 회사. 거기서 생산직에 사람을 뽑거든. 추천해 줄게.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미숙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를 아는 척하지 마. 나는 팀장이고 너는 생산직 직원일 뿐이야. 동창이라는 사실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심해. 근태불량, 업무태만 하나라도 발견되면 가차 없이 정리할 거야. 이건 동창으로서의 연민이 아니야. 미숙 씨는 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거 나를 비웃던 너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그래도 할래?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고마워. 미수가. 고마워할 필요 없어.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마. 며칠 후 민유미는 해숙 F&B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유미는 작업복을 입고 생산 라인에 섰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음식이 지나갔습니다. 유미는 그걸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 유미는 박미숙 팀장을 봤습니다. 미숙이 거래처 손님들과 회사 임원들이랑 웃으면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직원 식당에서 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격차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미는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예전에는 편하게 살았는데. 미숙의 배려로 이마저도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회사 창고를 지나갈 때 유미는 고급 식자재들을 봤습니다. 프리미엄 소고기, 수입 치즈, 고급 와인.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큰 회사니까 하나쯤 없어져도 모를 거야. 유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치즈 한 덩어리, 소시지 한 팩. 가방에 넣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큰 걸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큰 걸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유미는 수십만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숨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부 변하지 않는 본성. 보안팀에서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 창고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식자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유미가 근무 시간 중에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 가방을 챙겨 나오는 장면, 명확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즉시 인사팀에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미는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정혜숙 대표와 박미숙 팀장, 그리고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유미 씨,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창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테이블 위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미가 식자재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유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민유미 씨. 정혜숙 대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사 재산을 훔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박미숙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부 진짜 복수. 대표님, 이 사람은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전 그런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다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유미에게 진 인생의 모욕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처리하게 해 주세요.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 얼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해액은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고 즉시 해고 처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유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수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건 그렇고 나 여기 잘리면 뭐 어떠하지? 미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나도 모르겠어. 널 두고 내 밑에 두고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제는 네 식대로 네 자리에 돌아가서 살아. 다시는 내 앞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마. 이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육부 각자의 자리에서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박미숙 씨는 더욱 성공했습니다. 하와이 지점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미숙 씨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정혜숙 대표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박미숙 이사 축하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성실함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민유미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했습니다. 손님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짐 정리를 하다 예전 해숙 F&B 시절의 급여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달 유미의 통장에는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박미숙. 유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돈을 보낸 거지? 유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미숙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되고 돈이 12번째 입금이 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숙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유미야, 그때 그 강아지 간식값이라 했던 20만 원은 나에게 굴욕과 치욕이었어. 하지만 그 20만 원은 그 당시 나에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야. 내가 죽도록 미웠지만 그게 나를 다잡게 해준 사실도 맞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자로 주는 거야. 한 달에 20만 원. 내가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의 이자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언젠가 내가 원금 20만 원을 갚을 때가 되면 만날 수도 있겠지. 유미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 유미는 그 돈을 모았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통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미숙이 만날 때 창피한 모습으로 잊지 말자. 에필로그 5년 후 박미숙은 해숙 F&B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회사는 국내 식품업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국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방의 작은 식당들을 초대한 행사였습니다. 미숙 씨가 무대에 올라 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지역 우수 업체입니다. 유민의 밥상. 미숙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민유미였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미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는 상패를 전달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유미 대표님.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짧은 악수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나 작은 식당 하나 차렸어. 직원도 한 명 있어. 그동안 내가 보내준 돈으로 시작했어.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미숙아, 나 유미야, 그만. 미숙 씨가 유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밥 한 번 먹으러 우리 식당에 와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유미는 그냥 돌아섰습니다.